네, 제가 이제 화면 밖에서 한번 진행을 좀 할 거고요. 그 박승수 변호사님하고 전명주 변호사님이 이제 채팅에 올라올 질문들 보시고 간단하게 답변, 이건 내가 말해줄 수 있겠다 하시는 부분들 선택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까 처음에 그 제가 대신 답변하긴 했는데 관리반 강의 선택할지 강의 들을지 고민하고 있는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의형 종합반하고 관리형 종합반.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분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맨 첫 번째 보이는 질문인데요. 예, 관리반 강의하고 그다음에 강의형 관리반이 있는데 어떤 강의를 선택하느냐. 그 기준은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자기 실력이 어떤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1월에 시험 볼 때 자기 나름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기교재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좀 아까 그 시험을 봤는데 좀 안타깝게 시험이 잘 안 됐다. 그런 학생들은 그 무기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기 관리반 종합반을 들어가셔가지고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서 그 자기의 단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걸 무한 반복해서 저기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책 교재 없이, 그 무기 교재 없이 그냥 자기 이렇게 산만하게 공부를 했다든지 기본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 강의를 그러니까 강의형 관리반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들어가지고 실력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차피 비슷하게 시험을 볼 거니까 그런 다음에 개별 첨삭을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택 기준은 자기 실력을 자기가 확실히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정리된 교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교재가 있으면은 관리반을 가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게 없으면 강의를 들어서 실력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박승수 변호사님 민법 수업 시간 말미에 암기장 리뷰해 주시냐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 주시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이제 예, 일단 강의형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냐면 한 3시간 반 정도 암기장을 해당 진도를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1시간 반 정도를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사례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그 기본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례형 공부를 함으로써 하루에 좀 공부량이 많지만 이렇게 1타 2피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형 끝날 때 다시 한번 암기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례 푼 게 암기장에는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짧은 시간에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예. 네,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 진짜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관리형, 강의형 차이점이 뭐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냐 하는데 좀 전에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명주 변호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제시를 했던 입장에서는 강의형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좀 빵꾸가 난 과목, 쉽게 말해서 기본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암기장을 보긴 했는데 단편적으로 이제 문제 풀면서 암기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봐가지고 정확히 약간 구조나 혹은 이제 법리를 너무 통으로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강의형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형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한 번 거기서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한 두 과목 정도만 빵꾸가 많이 나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열심히 했었는데 강의형은 또 종합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만 섞어서 할 수가 없나 이런 뭐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뭐 민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분량도 많고 형법 같은 경우에도 분량이 많은데 그 두 과목이 이제 빵꾸가 난 경우가 아니라 뭐 소위 이제 사법시험 때 얘기했던 후사법이 있죠. 소송법이라든가 뭐 공법 이제 행정법이라든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형에서 데일리 테스트를 하면서도 쫓아갈 수가 있는 정도의 분량이라고 판단은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한두 과목 정도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형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강의형 같은 경우에는 또 강의를 듣는 시간 자체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으로 관리반 1기 때 사례형 문제를 변호사님 사례집 및 변식 기출 정도가 범위인지 아니면 법조적 모의고사도 포함하시는지 궁금하다고, 그리고 어떤 진도별인지 전범위로 매일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박 변호사님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전병주 변호사님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 문제가 변식 기출 정도인지 아니면 모의고사도 포함하는지. 예, 이번에 강의형 종합반도 그렇고 관리형 종합반도 그렇고 요번에 책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3, 4개년 해가지고 변호사 기출문제하고 법전협 기출문제 그렇게 하고 3, 4년 안에 출제된 가장 유명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판례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400여 페이지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강의를 하고, 그래서 만일 그 오늘 뭐 1페이지부터 50페이지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강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해당 공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도 있을 것이고 법조용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중요 판례 문제도 있겠죠. 거기 중에서 가장 출제 가는 걸 추출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 시험에서는 전범위에서, 그러니까 마지막 횟수죠. 그때는 전범위로 시험을 보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공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호사 시험 기출은 전부 이제 포함을 할 생각인데, 어, 저희가 이제 6회나 8회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 회차가 구성이 돼 있어요. 관리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2대 1이나 3대 1 비율로 해가지고 헌법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파트를 이제 3 쪽에 배당을 하고 1에 대해서는 통치구조론 쪽을 해가지고 암기해서 적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분량을 줄이고 본인이 이제 좀 암기를 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생각이고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전체 과목을 그냥 회차 순서대로 역순으로 최신 회차부터 변시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변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들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게 지방자치나 공물법, 뭐 행정법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법리 부분도 많이 좀 불안해 하시지만은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약간 불이타로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헌법의 통치구조론 포션처럼 이제 지방자치나 공물법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어쨌든 문제 자체는 기출 그리고 변시랑 변모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반 대면 첨삭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한 조언 및 과제 부여를 해주실 것인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제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법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첨삭할 때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라든가 쟁점적인 부분은 또 제가 뭐 말씀은 해드릴 수 있지만 본인이 공부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논증 순서라든가 논증 구조라든가 혹은 이제 뭐 사안 포석 같을 때 참조 조문을 어떤 식으로 베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언을 드릴 생각이고요. 부족한 부분뿐만 아니라 강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시는 관리반 학생 같은 경우에도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부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걸 가지고 어떤 상을 준다거나 벌을 준다거나 이런 강제력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제 부여는 이제 진도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지만 결국 해야 되는 건 본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사법 같은 경우에도 실전 답안 이렇게 베껴쓰기 같은 걸 시킨다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확인하실지. 네. 예. 매년 관리반 하면은 저희 관리반의 특징은 일단은 저기 시험을 보고 첨삭 때 이제 시험 본 거 가져와서 일일이 각 그 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체계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다음에 키워드를 현출시켰는지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그걸 반드시 쓰게끔 한번 첨삭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은 그 해당 파트를 그대로 써오게 하는 숙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례 시험을 보면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아까 말한 실전 답안이라고 해서 10점, 20점, 30점 그 배점에 맞게끔 실전 답안을 만들어서 다 매일매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매일같이 써오도록 숙제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일 때까지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실력이 많이 향상된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일 숙제를 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례풀이 구조
구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민사법에서 민법 뭐 저 민소법 등 상법에서 사례풀이 구조를 만들어서 드릴 텐데 그것도 거의 암기하다시피 매일 숙제를 암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숙제를 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게 노트를 이렇게 한 노트 책 한 권을 드릴 텐데 거기에다가 매일 써오는 걸 저한테 확인을 시키는 것으로 해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매일 보면 이제 쓴 거 하고 그다음에 사례풀이 구조하고 저한테 숙제 확인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 실력이 얼마큼 올라간지 확인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이어서 박 변호사님께 또 질문 왔는데요. 카페에 올라와 있는, 카페 가입하셨나 보네요. 사례풀이 구조, 사풀고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사례풀이 구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신이 거기에 사풀구 위에 사례풀이 구조 위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례풀이 구조를 직접 한번 써보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정답 형태로 사례풀이 구조를 보면서 확인을 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고 어느 부분을 맞는 거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면은 그러면 그 해당 사례 또는 해당 사례에 비슷한 기록형이라든지 선택형이 나오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문제를 보고 스스로 먼저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사풀고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나 좀 의문인 건 저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박 변호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건데 사례형과 기록형을 한 번에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한번 자주 말씀하셨지만 말씀 주시고 전병재 변호사님도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대로요. 예, 사례형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나열식으로 사회를 쓰는 거예요. 그냥 쟁점별로 그냥 뒤죽박죽이죠. 쉽게 말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그런 사례를 쓰면은 신기할 정도로 50점이 안 나와요. 100점 만점에.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47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형 풀 때 지금 말한 대로 사례풀이 구조를 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례풀이 구조는 별게 아니라 주장항변, 재항변 구조로 짜는 거고 그 다음에 주장항변, 재항변의 그 내용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외웠던 요건 사실을 대입시켜서 요건 사실 안에 사실관계를 대입시켜서 정확하게 대입시킨 걸 그 결과로 정답을 도출하고 그렇게 해서 사례형이 공부를 하면 사례형이 상당한 성적이 올라가요. 한 100점 만점 60, 70점 정도 맞는 그런 실력이 올리면 그 사례풀이 구조가 기록풀이 구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례형에서 그러니까는 청구 항변, 재항변이 기록형에서도 청구, 예상되는 주장, 반박 요 형태로 그대로 목차만 바뀌면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에서 공부했던 요건 사실을 기록형에서는 사례 그 요건 사실을 목차화하고 저기 요건 사실을 내용화하면은 기록형도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례형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형이랑 연계하는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례형이랑 기록형이랑 연계된 그런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례형과 기록형을 한 사례만 보면 두 가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걸로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네, 기록형의 경우에는 저희가 뭐 실무에서 사용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나 이제 행정소송, 뭐 취소소송 소장 작성이나 이런 게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할 때도 목차를 잡고 관련 법리랑 사안의 포섭,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실무기 때문에 사안의 포섭이라고 쓰진 않고 사안에 따라서 다양하게 목차를 구성하긴 하는데요. 기록형의 경우에는 뭐 좋게 표현하자면 좀 담백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유명한 구조가 문학판검이죠. 거기서 이제 사례형의 경우에는 이제 학설 부분을 그리고 검토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기록형이 된다. 저는 요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박승수 변호사님과 같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이제 한 10분 정도 남짓 가져본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각 변호사님들 한번 당부 말씀 간단하게 하실 게 있으시면 당부 말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택형 고민이 많다고 질문 하나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거 하나 받고 나서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선택형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고민을 많이 하셔고, 그래서 올 초에도 1월, 2월, 3월 이제 공부한 학생들,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례형 기록형은 이렇게 공부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어찌어찌 올라가겠는데, 선택형 공부는 이렇게 사례형 기록형 잘하면 선택형 자동으로 올라간다. 작년까지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게 혼자 놔두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혼자 선택형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해야 올라가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아예 한 순환을 선택형을 아예 텀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택형 중에 이 정도 공부하라.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주입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주 틀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직접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서 그것도 얼만큼 성적이 올라가는지 관리를 해드리면 어느 정도 합격 점수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그 강의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혹시 선택형 성적을 올리는 공부 방법 이런 게 있나요? 하는데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민법이다 그러면 250제 정도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장 출제하는 거를 공부시키고 강의 들으라고 하고 강의해서 그대로 풀고 거기는 범위 중에 시험을 내서 공부해서 보고 그렇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법조계 모의고사라든지 그걸 한번 시험 봐보면은 그게 성적이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했더니 법조계에서 거의 30개 근처는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개도 못 맞던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20개도 못 맞는다든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35개 중에 20개도 못 맞는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그런 게 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강제적으로 강의해서 시키고 질문하고 또 틀리는 거 체크해주고 그죠? 함정에 빠질 거 체크해주고 그렇게 해서 올리면은 분명히 30개 근처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는 근데 혼자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택형도 혼자 선택형 그 뭐 유비온이나 그런 거 막 이모 이렇게 두꺼운 거 다 읽고 돌아서면 까먹고 이런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공부보다도 몇 개를 하더라도 한 지문을 공부한다든지 한 문제를 본다든지 해서 보는 시각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차이점을 다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틀리기 쉬운 걸 한 묶음으로 다 묶어 놓고 그런 거는 혼자서 공부하기 힘드니까는 이렇게 강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시면은 충분히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전명재 교수님 혹시 짧게 당부 말씀 하나 해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공법 기록이랑 이제 관리반 강사로 이제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공부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께서 공부를 계속 하실 때 놓고 싶을 때가 많고 좀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때 이제 대면 첨삭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잡아드리고 혼자서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관성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배쌤 혹시 뭐 당부 말씀 하나 짧게 해주실까요? 예, 당부의 말이요. 예, 지금 정 변호사가 다 말씀을 잘 드렸는데요. 혼자 공부한다는 게 참 지극히 힘들죠. 그렇게 하고 이 시험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데, 하루에 자기가 투자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을 보면요. 처음에 와서 저한테 말하는 게, 강의 한 3, 4시간 듣고, 그거에 해서 집에 가서 한 3, 4시간 공부하고, 그래서 합쳐서 6, 7시간, 8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안에 공부를 해서 내년에 꼭 붙어야 된다. 100%. 만에 하나라도 예외 없이 붙어야 된다 그러면 8시간 정도 공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8시간 정도는 안 되는 거고, 물론 강의는 3, 4시간이 들어가겠죠. 강의 듣는 게. 그거에 2배는 해야 여러분들이 그 자기가 강의 들은 것도 소화하고 또 개인 공부도 하고 시험도 대비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힘드시더라도 4시간 강의를 들으면 그 2배, 8시간이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하셔야 제가 항상 지옥 9천이라고 하는데 이 수험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5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해서 부처만 준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량을 좀 늘리셔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저도 뭐 공부할 때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올해 잘 안 됐다고 그러면 무조건 그 정도는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내년에 분명히 붙는다고 제가 장담을 드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잘 전해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의 일정 추가로 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인사 한번 해주시고, 네. 네, 긴 시간 저희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이제 곧 있으면 발표 시간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법률저널 사이트도 새로 고침해보고,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도 찾고 보고 있는데, 곧 이제 발표가 날 것 같고, 좋은 소식 꼭 전해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시간 이후에도 설명회는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네, 설명회 계속 진행을 하고요. 이쪽 조금 카메라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네. 저희가 이제 4월 23일에도 토요일 오전 11시에도 커리큘럼 설명회 간단하게 제가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화면이 계속 바뀌는데 저희 새로운 이제 강사진분들 사진하고 함께 24일 날 일요일 오후 2시죠. 이때는 오프라인 설명회 해서 전 강사분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같이 설명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강의형 종합반, 관리형 종합반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25일 날 개강 시작됩니다. 그래서 개강 전에 등록하시면 저희가 추가 할인 혜택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오프라인 설명회 오시면 저희 이제 이렇게 동영상 강의 할인 쿠폰 같은 것도 마련했거든요. 할인 쿠폰 10만 원도 드리고, 이제 꼭 저희 이제 종합반 등록하지 않더라도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에 참석하시면 추가 할인 혜택 플러스 박승수 변호사님 민사법 교재도 다 증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프라인 설명에 참석하셔가지고, 비록 만약 1년 더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도 남들보다 한 발 빨리 움직이시면 좀 더 꿈에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합격해법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꼭 수강 신청 하시고요. 수강 신청 하셔야 저희가 언제 설명을 하는지, 또 어떤 혜택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이 곧 이제 다가오는데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도 이제 같이 긴장 속에서 설명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설명회 저희 23일, 24일 기억해 주시고 꼭 수강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긴 시간 같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많은 분들이 합격의 소식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희 학교의 법학원이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저희와 함께 한번 1년을 보내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